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뉴스나 오피니언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텔레그램, 페이스북, 또 트위터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대시가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사용됐다는 내용입니다. 4일간 개최된 이 뮤직 페스티벌 참석자 4천여 명 중 약 1천여 명이 NFC8G를 이용해서 대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비된 대시는 약 19,000유로라고 합니다. 뮤직 페스티벌에 놀러가면 따로 지갑을 소지하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줄을 서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빠른 거래가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현금을 사용했다가는 결제 현장이 무척 혼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페스티벌의 운영진들은 뮤직 페스티벌에서의 지불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대시 사용률이 높았던 배경에는 대시 NFC 통합이 페스티벌 전에 발표되었고 대시 충전을 위한 텐트가 페스티벌 부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했던 점 등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페스티벌에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인프라가 없는 사막섬에서 열린 이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중간에 인터넷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에 주최 측은 현금 없이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는 소기의 목적과는 달리 다시 현금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인터넷이 복구되면서 현금, 카드 그리고 대시의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기존의 지불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선택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25%의 참여자들이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곧 대시를 일단 사용하기 시작한 참여자들은 대시의 이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시의 장점이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두 번째 소식은 대시 마스터노드 숫자와 비즈니스 채택률이 하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 말부터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초 총 가치 약 8,30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하락해서 현재는 약 2,530억 달러 수준이어서 사상 최고치와 비교할 때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작년 이맘때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준이기도 하죠. 대시 역시 이러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가치의 하락과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작년 초 10달러 선에서 작년 말 1,500달러 선까지 급상승했다가 현재는 2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최근 대시 마스터노드 숫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시 마스터노드 숫자가 4,816개를 기록해서 전체 대시 공급량의 약 58.4%에 달하게 된 것이죠. 또한 디스커버 대시에 따르면 대시 가맹점 숫자 역시 2,000개를 돌파하였고 전체 3분의 1은 경제 및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락장이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대시와 같이 꾸준히 그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해 나가는 암호화폐는 하락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캐시의 창립자가 비트코인 캐시 슬랙 채널에서 차단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차단은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시간 및 제로 확인 거래의 신뢰성 개선을 위한 접근 방식을 두고 벌어진 격렬한 토론의 결과였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비트코인 캐시 자체가 비트코인 내부에서 블록 사이즈 증가를 두고 벌어진 포크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내부에서 있었던 토론은 온체인 확장이냐 오프체인 확장이냐를 두고 벌어져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내재적 성질이 지불 시스템이냐 가치의 저장이냐에 관한 토론으로까지 번졌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사전 컨센서스의 불합치로 인해서 다시 포크를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내 의견 불합치는 코인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대시의 경우는 분산화된 자치조직, 즉 DAO를 바탕으로 전체 커뮤니티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프로젝트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견 충돌은 그 발생의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이 실시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상의 주요 행위가 불법 행위에서 투기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상에서의 행위는 대부분 불법 행위였던 거에 반해서 오늘날은 투기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죠. 약 5년 전에 같은 곳에서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의 약 90%가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약 10%가량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조차도 비트코인 사용의 대다수가 더 이상 불법 행위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대부분의 의견이 암호화폐의 익명성 혹은 가명성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릴 때 이러한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투기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투기는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용 사례나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에 시장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나쁘게 작용할 여지가 큰 것이죠. 대시의 경우 베네수엘라와 뉴햄프셔에서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상 거래를 위해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그 유용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성은 거래 가격의 기초를 제공해서 투기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에볼루션의 출시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면 기존의 사용 사례와 유용성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